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와 미사가 도내 교회와 성당에서도 밤새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예수 오신 뜻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면세유를 직원들이 불법 사용한 농협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공개 망신식 징계를 줬습니다. 불법과 탈법에 이어 구태까지 보이는 농협 취재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섬유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걸음마 단계인 탄소 산업을 키울 시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빈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밤사이 도내 성당과 교회에서는 성탄 행사가 열렸고 시민들도 들뜬 모습으로 전야를 보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짓은 제각각이지만 한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아이들. 서툴지만 귀여운 무대에 갈채가 쏟아집니다. 좀 더 능숙한 고등학생들의 공연과 다문화 가족들의 무언극도 이어집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어젯밤 각 교회와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와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 아이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나왔네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대형 트리가 어두운 도심을 밝히고 학생들의 캐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선물과 케이크가 들렸고 성탄 전야의 기쁨이 얼굴에 묻어납니다. 비교적 춥지 않은 날씨 속에 도심 거리는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가족 및 연인들로 밤 늦게까지 북적였습니다. 좀 축제 분위기도 나고 재밌어요. 크리스마스가 연인들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자친구랑 있는 게 늘 좋지만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에 머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됐지만 체감 온도는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도내 교회와 성당에서는 오늘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예배와 미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 탓에 지진에 견디는 내진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이번을 기회로 지진의 무방비인 시설물을 탄소 소재로 보강하고 지역 성장 동력인 탄소 산업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국민을 놀라게 한 익산 지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내진 설계된 시설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진 대비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내진 설계된 건물이 고작 20%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고속도로 교량 같은 대형 시설물 보강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까지 탄소 섬유로 보수하며 지진에 대비합니다. 寿命としては半永久的、50年や60年は全然問題なく持ちますんで、震度6とか7とかの地震が非常に日本の場合多いですけど、それでも全然心配ありませんので。 탄소 섬유가 강철보다 가벼운 반면 강도는 10배나 강해 콘크리트보다 시공이 쉽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싼 탄소 섬유 사용을 권장하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탄소 섬유로 보강 공사를 마친 전주 싸전다리. 하지만 현재 탄소 섬유로 시공한 도내 공공시설물은 싸전다리가 유일할 만큼 우리나라의 탄소 섬유 사용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내수가 부족하다 보니 탄소 산업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시장이 많이 미미하긴 하지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내진 설계가 필요한 곳에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건축 보강재 등 10개 품목의 탄소 섬유 제품을 우선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구매 시책을 추진해서 탄소 섬유 보강재 등 도내에서 생산된 탄소 제품 구매를 촉진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지만 여기에 지원되는 도 예산은 겨우 5억 6천만 원. 탄소 섬유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는 만큼 탄소 산업의 내수 시장을 진작시킬 당국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대학들이 정시 모집 신입생 선발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수시 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 500여 명을 포함해 2,500여 명을 모집하는 것을 비롯해 전주교대는 어제부터 28일까지
전북대는 29일 대부분의 4년제 대학들이 30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또 전문대학들은 어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차, 내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2차로 나눠 원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당 바람이 불면서 새정치연합으로 등록하는 예비 후보자가 감소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예비 후보자 등록 9일째인 어제 도내에서는 2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9명으로 지난 19대와 비교해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무소속이 11명입니다. 새정연 소속 입지자들은 새정연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순간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율을 임직원들이 쓰다 적발된 농협이 엉뚱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탈법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징계 방식도 공개 망신을 주는 황당한 방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들이 써야 할 면세율을 직원들이 쓰다 무리를 빚은 도내 한 농협. 농협 출입구 앞에 대기 발령된 직원 2명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탁자 앞에는 교육 중입니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엄청 창피하게 되거든요. 금멸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아는 사람도 여기 막 지나가는 사람 다 있는데. 대기 발령의 사유는 관련 직원의 전산 업무 정지 및 사무소 정보 유출 예방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전산 정보를 빼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 예방 차원에서 남들이 보이는 곳에 앉혀둔다는 사유도 황당합니다. 이 농협에서는 농민 대의원의 고발로 면세율을 멋대로 써오던 간부급 임직원 10여 명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유소 담당자였던 이 직원들은 면세유 부정 사용을 고지고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소 고발건도 같이 하고 인증 한 번만 하면 너희들 인증 한 번만 내가 저딴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번만 하든지. 근데 이건 해도 너무. 농협의 이 같은 조치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면세율을 부정 사용한 간부급의 징계는 오히려 미뤄둔 채 엉뚱한 직원만 징계에 나선 데다 공개 망신이라는 방식도 보복성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TV에서나 뉴스에서나 또 못 본 이런 부당한 처사 같아요. 연말이면 남는 면세율을 나눠 쓰는 일이 관행이라고 스스럼 없이 밝히고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말단 직원은 공개 망신을 주는 농협, 부정과 탈법, 그리고 구태로 얼룩진 2015년 오늘 농협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농협이 특혜성 임금 지급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주농협은 최근 노동조합과 연차휴가 보상 한도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급여는 적고 수당만 많은 현 급여 체계도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농협은 1인당 최고 1,992만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직원의 10%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농민 조합원들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또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려 기념일 제정도 못하고 혁명 정신을 새기는 기념 행사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0개 동학농민혁명기념 관련 단체들이 혁명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 대전에 모였습니다. 투표 끝에 결정된 기념일이 6월 11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폐정개혁안 실시와 집강소 설치를 조선정부와 합의한 전주 화약일입니다. 하지만 정읍시민들은 황토현 전승일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학 행사가 치른 지가 47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정읍 빼놓고는 27년이 넘은 곳이 없어요. 지역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자치단체와 의회, 동학단체를 상대로 재차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되게 합의 과정 전체를 무시하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올해는커녕 내년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기념일을 제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갈등과 이견 속에 올해 2주갑 기념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가운데 내년에도 전국 단위의 기념행사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이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의 안장도 차질을 빚는 등 다른 관련 사업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역사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벌써부터 과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4차선 개통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자 제한 속도인 100km를 어기는 과속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는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가 5대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과속 운전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연초에 세웠던 금연 다짐은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게 담배라는데요. 끊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연초에 금연을 다짐했던 최양식 씨는 최근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다시 찾았습니다. 4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겠다며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잡았는데 5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끊었었어요. 끊었는데 옆에서 이제 자꾸 담배를 피니까는 이제 나도 몰래 피워. 10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김창근 씨도 그동안 몇 차례 금연을 다짐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보건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참았다가도 한순간에 피해지고. 올해 초 정부의 담배값 인상 여파와 부쩍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금연을 다짐한 흡연자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도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1,300명 남짓하던 등록자가 올해는 2,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작심 3일이라고 1월에 7,000명을 넘던 한 달 등록자는 한때 8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다시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 처음 2, 3주에 고비에서 포기합니다. 지금 일주일이 가장 힘들지만 이번 2주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전히 금단 증상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들은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을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한 번 실패했다고 결코 단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보면은 보통 6, 7번 정도 다시 시도해가지고 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또 시도하셔야죠. 마약류로 취급할 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담배의 니코틴. 흡연자들에게 또 한 번 스스로 금연을 시험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율과 지방세 수입, 가족 동반 이주율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이전기관 13개 가운데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을 제외한 11개가 이전을 마쳤으며 지방세 수입은 500억 원, 가족 동반 이주율은 34%로 다른 혁신도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입주율이 82%에 이르고 유입 인구도 17,000명을 넘어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1시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익산권역 응급센터로 원광대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원광대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 선정한 20개 권역 응급센터에 포함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응급의료센터 선정은 전북대 병원에 이어 두 번째며 원광대 병원에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장호중 신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 검사장은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장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전주시 남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오곤 하죠. 그런데 완주군 용진면에도 8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쌀포대를 놓고 갔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완주군 용진읍사무소 민원실 입구에 20kg들이 쌀 30포대와
손편지 한 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매년 30포대씩 240포대를 기증해온 완주의 얼굴 없는 전사는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을 선정하여 기부천사가 보내준 사랑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운동 고창군 지회가 지역 내 홀로 오르신 37세대에 연탄 11,100장을 선물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고창군 지회 회원들과 지역 기관장들은 직접 연탄 배달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나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남원 광안루원 내 춘향관 이전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등 60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는 춘향관 신축 이전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여 내년 초 준공될 예정인데 전시관과 영상관을 회랑으로 연결해 개관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올해 클린 순창 운동을 전개해 쓰레기 배출량을 예년보다 30% 이상 대폭 줄였습니다. 순창군은 분리배출 생활화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폐비닐 수거 강화 등 5가지 실천 운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매립장 반입 쓰레기 양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효자동 서부시장 인근에 대형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전주시는 서부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1,548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900제곱미터 규모의 주차장을 내년까지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또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2017년까지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정보 소외계층에 재활용 PC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재활용 PC 50여 대를 정비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뒤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PC 보급은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가 재활용 PC를 기증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군 장병을 돕기 위한 자선행사가 열려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군 35사단은 어제 임실 충경아파트 앞마당에서 사단 직원과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모은 옷가지와 신발 등 500여 점의 물품을 놓고 자선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성실히 군복무를 하는 장병 5명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전북은행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공연 관람을 지원합니다. 전북은행은 23일부터 본점 대강당에서 문화소외계층 500명을 초청한 가운데 사회적 기업 극단 명태의 뮤지컬 해피니스를 공연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연중 4회 소외계층을 위한 이 같은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게임 과학고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임 과학고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단이 학교 운영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리 감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재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상적인 학교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광역상수원이 용담호와 옥정호 유역의 하천과 토양 총 20개 지점에 대해 농약 잔류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 모두 8개 항목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2회씩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검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만 2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고 80만 원을 만 40세에서 59세까지 중장년층을 고용한 기업에게 월 60만 원을 1년간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에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내년 2월까지 접수받습니다. 완주 상관에서 소양까지 749번 지방도가 개통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미포장 구간이었던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서 마치리까지 2km 구간을 88억 원 들여 2차선으로 확포장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상관 소양간 지방도는
주민수건 사업으로 지난 1990년 착공한 지 25년 만에 완공을 보게 됐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축산용 생균제가 중국에 수출됩니다. 농업사료 군산바이오는 최근 생균제 6톤을 중국으로 처음 수출했다고 밝히고 2개월 단위로 6톤씩 지속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군산바이오의 생균제는 항생제를 대체해 친환경적인 축산이 가능해 중국 시장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두월마을 43만 8천 원, 연리마을 20만 1천 원, 용마리 고잔마을 31만 6천 원, 진흥리 상목마을 24만 9천 원, 고창군 해리면 고성리 칠곡마을 15만 원, 금평리 목동마을 9만 원, 김승범님 3만 원, 동호리 삼양동마을 11만 원, 라성리 나산마을 10만 원, 송산리 임해마을 9만 원, 행산마을 14만 원, 왕촌리 용반마을 17만 원, 왕거마을 17만 원, 화산마을 14만 원, 평지리 평지마을 11만 원, 하련리 동시마을 20만 원, 신대마을 20만 원, 청해마을 28만 원, 평장마을 12만 원, 하련마을 28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폐쇄된 실리터널을 활용한 마중물 갤러리가 오늘 시민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 크리스마스 특별 무료 상영전을 진행합니다. 익산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송년음악회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 중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박남수 개인전시회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전시장 5실에 마련됩니다. 35사단 충경 콘서트팀은 오늘 성탄절을 맞아 경기전 앞 광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오늘 가족사진 촬영 등 크리스마스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일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다양한 전통공예를 배울 수 있는 오방색 전통문화 체험교실 수강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2015 전주 MBC 웨딩 박람회가 오늘부터 4일간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의 송년의 밤 행사가 모레 남원축협 하정지점에서 열립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